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좀 바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은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좀 제발 직원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 체육국에서 관리하고 문화예술가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확인을 하시고 다음부터 시정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건 의장님,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구 민주당 시의원 정순욱입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 시정 전반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고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 나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창원 시민은 요즘 문화재단 인사와 군항제에 대해서 궁금증이 참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원하게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제를 두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파 문화재단 후보자는 응시 서류 제출 후 추가 서류를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그 행정감사에서 답변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인사 담당자는 관찰에 의해서 사실만을 확인해야지 추리한다든지 예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압력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공정성은 훼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트지 올리십시오. 지금 저 서류가 문화재단 이사장님께서 고시공고를 한 내용입니다.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조영파 후보는 응시 자격을 2번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조영파 후보는 문화예술 분야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 정문서가 필요하겠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시장님, 고시공고에 나온 내용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까? 아니면은 시장님을 알면은 안 지켜도 되고 피해 나갈 수 있는 공고입니까? 지켜야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 증명서 서류에 의거하여 기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 경력은 기재를 금지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칸에. 빨간 네, 칸입니다. 네, 보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만약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런 위반을 하였다면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뭐 일부 개인도 있겠지만 그 사안이 크면 그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앞에서 제가 문화에 대한 해당 경력을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조영파 후보의 이력서에는 다음 장입니다. 후보에는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죠. 이력서상의 경력 증명서에 의해서 이력서를 적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경력 증명서에는 문화예술이라는 글자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문화재단 인사 담당자가 혹시 추리를 하거나 예상을 한 겁니까? 정확하게 관찰을 해서 그 관찰된 내용을 확인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이력서에는 있는 내용이 경력 증명서에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오류입니까? 아니면은 잘못된 허위 기재입니까? 오류도 아니고 허위 기재도 아니고요. 아까 그 경력 증명서는 이제 관에서 발부하기 때문에 그대로 가감없이 올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이력서라는 거는 경력서 약간 보완 서류입니다. 그래서 보완적으로 그 설명이 필요한 거는 이력서로서 얼마든지 된다고 보고요. 그 안에 확인을 이제 정확하게 했다면 문제가 없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대표이사님께서 고시공고를 할 때 이런 사항은 반드시 지켜라. 그거를 안 하면 허위 기재로 생각한다. 그러면은 탈락을 시키겠다. 이렇게 고시공고에 냈지 않습니까? 네, 둘 다가 허위 그게 아니라는 거죠. 허위 기재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문화예술 분야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이제 공직을 조금 이해하시면 아시겠지만
그 예를 들어 1부 시장, 2부 시장 하면 그 안에 포괄적인 게 다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구체적으로 경력 정수는 띈다 하더라도 무라랑이 기재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뒤에 보완 서류로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썼다 안 썼다가 허인이 아니니 이런 판단은 조금 좀 강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인사 담당자는 조영파 후보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분은 그 안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게 서류 전형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근데 서류를 가지고 또 일부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응시자들이 했는데 또 간혹 전화도 하고 합니다. 하다 보면 이런 서류인데 이게 충족되는 겁니까? 묻기도 하고요. 근데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하는 또 배려도 해야 되는 게 인사 담당자의 역할입니다. 조금 전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 서류를 요청해야죠. 아까 추가 서류라는 건 아까 이력서에서 보면 이력서에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이력서는 어찌 보면은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쓰는 거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또 본인이 또 확인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입니다. 시장님, 경력증명서에 준해라는 말은 경력증명서와 똑같이 적으라는 겁니다. 아, 꼭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그게 어떻게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이력서라는 게 보면 다들 자기 개인 베이스로 이력 적는 게 이력서 아닙니까? 보면은 이력서도 보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경력 증명서도 보고 이러는 거를 보니까 이런 일을 하셨겠구나. 또 뭐 필요할 때는 물어도 보고 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시장님, 이거는 지금 시민들이 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인사 담당자가 서류 전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서류 전형을 하는 것은 안에 내용에 기재된 내용을 갖다가 확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걸 했을 때 없다면은 추가 서류를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완벽하게 이해가 될 경우에는 이게 서류에 대한 어떤 전행이라기보다도 서류에 대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제가 전자에 근데 결국은 그 당시 이제 지금 현재 끝으로 나타난 그러면 아까 4급 이상 공무원도 1년 이상 했다 그러면 그게 확인이 되면 큰 문제가 지금 없는 거죠. 너무 행식 논리로 가지고 그 당시에 경력 증명서와 그다음에 이력서를 가지고 거기 있디 않니 이게 문제가 아니라 실체적으로 사실이 맞냐 안 맞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게 모든 응시자들이 있는데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인사 담당자는 추리를 하면 안 됩니다. 물론입니다. 그거는 지금 추리지 않습니까? 추리가 아니고 확인을 거치는 겁니다. 확인은 예. 시계가 있으면 저쪽에 15, 36, 34 저게 관찰입니다. 관찰을 해야지 15시 30분이니까 밥 먹어야지. 이거는 추리입니다. 추리라기보다는요, 저는 그 서류를 보고, 이 팩터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 과정은 필요하고요. 설령 또 조금 서류상에 미처 표현이 안 된 게 있다 하더라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불이익이 없도록 자기가 확인했을 때는 인사 담당자는, 일단 서류는 하자는 없구나 해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우리나라 4대 기업에서 인사 담당자를 했습니다. 인사 담당자는 관찰을 해야지 추리를 하는 순간에 이거는 압력을 받은 겁니다. 누구누구 뽑아. 그래서 관찰만 해야지 관찰을 하는 것은 경력 증명서에 있는 내용을 옮겨 잘 적었는지 안 적었는지 오류가 만약에 38개월이면은 3년 8개월, 380개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잘못 적혔구나. 이 부분을 지적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형식 요건에 대해서 인사 담당자가 체크하는 거지 그 안에 심사라든 이런 데 전혀 개입도 못하고 해서도 안 되고요. 다만 이제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보면 그 공고된 내용과 여러 가지 형식적 절차라든지 안에 내용상 문제가 있냐 없냐에 대한 판단을 한 거지 그 이상 이하도 한 게 없을 겁니다. 제가 인사 담당자를 하면서 추리를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추리를 한다는 것은 예상을 한다는 것은 날씨가 흐리니까 비가 오겠네. 이건 추리입니다. 추리가 아니고요. 확인입니다. 이 인사 담당이 확인을 했고 4급을 했네. 문화 담당을 이거는 추리지 않습니까? 아니죠. 본인이 전화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공무원 경험이라는데 보면 본인이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확인을 한 과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본인이 이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죠. 근데 본인이 여러 가지 이런 걸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그 나왔던 이항인가 나항에 나왔던 사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일정 기간을 했다. 이게 되는 거 확인이 되면 그거는 자기 책임하에서. 4급 이상 되면 다 문화 담당을 합니까? 그래서 보는 거는 여러 가지로 이제 아까 여러 가지 이력서도 보고 전화도 하기도 그러니까 하고. 추가 자료를 요청해야죠. 추가 자료도 요청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인사 담당자가 추가 자료를 요청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 뒤에 여러 가지 그러면 요청을 안 했으면 확인을 거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건에 맞다라는 걸 확인을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거는요, 인사를 서류 검증을 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후보자가 대상자로 뽑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확인이 된 거예요. 서류 심사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보면 대개 이제 부시장이라는 직책을 했다면 지금 부시장을 했다는 게 아니고요. 예. 제가 시정 질의를 했을 때 해당 자격 요건은 어디가 되는지 물었어요. 물었을 때 4번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거는 인사 기획실장이었습니다. 담당자라든지 실장들이 저 오류를 범했을지는 몰라도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아까 나번인가 2번인가 나와 있는 그 조건이 지금 틀린 건 아니잖아요. 틀린지 안 틀린지를 어떻게 아십니까, 시장님께서? 지금 그 확인이 다 되는 건 아닙니까? 지금 확인이 안 되죠. 확인이 지금 저는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확인을 했단 말입니까? 아니 4급 이상으로서 4급 이상은 무조건 문화예술을 합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다른 방법으로 확인이 됐으면 당연히 다른 방법을 언제 확인을 하셨습니까? 그러면요, 시장님은요.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언제 받으셨습니까? 그때 약간 저기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안에 인사에 대한 전반을 제가 쭉 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 큰 문제는 없다고 봤습니다. 시장님, 서류정형평가에서 응시 자격 요건의 미충족 시는 불합격을 하게 된다고, 그리고 서류 전형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관적인 심사를 한 문화재단 인사 담당자와 점검을 못한 당영직 부이사장은 이번 서류에서 전형에서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없다고 보십니까? 아니 만약에 그게 그 문제가 있었다면 그 책임이 있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문제가 그 여러 가지 결과론적으로 보면 또 중간에 확인한 그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면 책임은 또 없다고 봐야 되겠죠. 다음 장. 예. 시장 저기 붉은 글씨가 보이죠. 붉은 글씨에는 정병이 없는 자료는 허위 자료로 간주한다고 했습니다. 간주해서 탈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급, 그죠? 그 다음 4급에 맞는 정빙 서류가 있어야 되죠. 저래 되면요. 정빙 서류, 저는 그 정빙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구두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 정빙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경력 증명서 돼 있잖아요. 예. 경력 증명서는 간에서 발부하기 때문에 그 이상 다른 말을 기재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그 이력서 같은 경우는 본인이 나는 이런 걸 이때 업무를 했다 하면 그건 보완적으로 얼마든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음 장. 이게 보시면 이력서에 보면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만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하고 람사르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저거를 그러니까 문화예술 쪽에 그것만 충족되면 다 포괄적으로 된다는 이야기지. 내가 조용파다 예산이 이걸 아닙니까? 이 이력서를 보면은 내가 조용파다. 이 내용 아닙니까? 그래 기재를 금지를 해야 되는데 아니죠. 적었어요. 그거는 본인에 대한 어떤 이력서에 대한 게 나오면 그건 당연히 쓰도록 돼 있는 거죠. 시장님이 고시 공고한 내용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분명히 불이익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이력서는 본인이 PR 용인데 자기가 어떤 일을 했다면 저도 개인적으로 씁니다. 제가 이런 일을 그러니까 했다고. 그거는 예. 이 일을 문화재단에 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문화 관련 분야를 그 분야에 대한 경력만 적으라. 다른 거는 적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꼭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꼭 그렇지가 않을 거라는 게 아니고요. 아니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력서를 쓸 때 어떤 업무를 했다면 그게 그 업무에서 나는 이런 일을 다 나열을 하겠죠. 근데 그게 크게 문제가 된다면 뭐 그렇겠지만 문화예술 분야에 일을 하셨네 이 정도 되면 그거를 검증을 못하지 않습니까? 인사 담당자가 아니죠. 인사 담당자가 나이가 몇인 줄 아십니까?
정확하게 뭐 나이는 제가 파악을 그 사람이 어떻게 기획실장을 하면은 문화예술 담당을 했다고 압니까? 아니 본인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또 어떤 자기 나름대로는 저기 그 검증을 했을 겁니다. 했었더라면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저 결과론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 저 뭡니까? 그 문화 업무를 안 했다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지금도 보면 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해야죠. 문화재단에서. 그래서 이 부분이 내가 이런 서류를 제출해서 내가 이런 문화에 대한 일을 했다는 걸 증명이 되면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꼭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자료 제출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전화를 한다든지 해서 확인이 되면 그 당시에 이런 업무가 있었구나. 그러면 확인이 안 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했겠죠. 그런 거라든지. 저도 책임지십니까? 그 말이에요. 예? 책임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도 그런 절차를 아마 인사 담당자에 다 밟았을 거라고 보고, 그러면 큰 문제는 없는 거죠. 그거는 옆번에 다 확인을 하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이분이 뜻하 저뜻하를 떠나서 이 서류 전형을 하는데 공정성이 훼손이 되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내용입니다, 시장님. 이분이 어떤 성향이 있고 어떤 부분이 있고 일을 잘하시고 앞으로 문화재단을 잘 이끌어 나가시다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서류 전형이라는 것은 관찰을 해서 객관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공정성을 흐트린 거죠. 그러면 그 9분 중에서 한 분은 왜 서류 전형을 탈락을 시켰습니까? 여러 서류 조건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탈락을 시켰겠죠. 왜 부합이 안 됐죠? 그거는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그분도 문화예술 분야에 근무를 했던데 보니까. 아마 아까 4개 유형이 있는데요. 제일 마지막 유형은 아마 문화예술 분야에서 연도를 다 따져서 누적을 해야 되는 분도 아마 있을 거고요. 아까 2번 유형은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제가 아마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시장님. 전제를 한 게 이 후보자의 자격 요건은 2번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9분도 다 문화예술 분야에 다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왜 그분은 탈락을 했냐? 했는데, 아까 보셨겠지만, 4개의 유형이 있는데, 2번 유형은 사업이상 공모에서 아까 1년 이상이 하면 되는 거고요. 4번 유형이가 그거는 연도를 다 총 누적했던 거를 시간을 전부 넣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그게 해당이 안 돼서 아마 탈락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탈락될 후보를 면접에 이어서 1순위를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인사 담당자의 업무를 벗어난 범위거든요. 이런 분들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잘 하신 겁니까, 이분이? 그 안에 일을 함에 있어가지고 고의성이라든지 또는 가실의 경중이라는 걸 따져서 고의적으로 했다라는 가실이 큰 경우, 고의는 아니다 하더라도 가실 큰 경우에는 거의 다 합당한 또 어떤 처분이 따라야 되겠죠. 근데 이 사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큰 어떤 하자적인 결정인 하자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이 논란을 갖다가 검찰에 이제 고발이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현재 검찰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그게 이렇게 논란을 일으킨 인사 담당자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처음부터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확인을 안 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서류를 확인하고 추가를 요청하고 이랬으면은 이렇게 그런 다른 기관을 갈 필요가 없지 않았나는 거죠. 이제 법적인 어떤 판단도 한번 받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만은 우리 행정적인 어떤 판단은 큰 문제가 없다고 지금 봐오고 그러면 있습니다. 서류에 대한 부분을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진해문화센터 본부장 있죠, 그죠? 네네. 고시공고에 비대면 공고가 있었습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고시공고라는 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어찌 보면 최소한의 어떤 걸 하지 안에 디테일하게 이런 것들 다 고시공고로 다 넣지는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는 비대면에 관계되는 거는 이제 심사의 어떤 하나의 방법상에 관한 거고 행정 내부의 어떤 문제이지 꼭 그런 거를 반드시 고시공고에 넣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은 없을 겁니다. 이 부분은요, 공정성을 훼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면접장에 오고 어떤 사람은 면접장에 안 온 겁니다. 그러면 탈락 아닙니까? 면접장에 안 나타나는 건 탈락이라고 적어놨지 않습니까? 고시공고에. 아니 사안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코로나19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그 부분을 추리하지 마시고 그 부분의 13일자 지금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하면 탈락한다는 게 있으면 그건 탈락해야 되겠죠. 그 탈락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니 비대면으로 그러는 게 그 조항이 공고고 고시가 안 됐다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럼 비대면 그쪽에 안 오면은 탈락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왔습니까? 면접장에 오고 안 오고가 문제가 아니라 비대면으로 그거를 하기를 결정을 했으면 비대면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 비대면 결정을 언제 하셨는데요? 그 안에 내부적으로 인사하면서 그 인사부서에서 결정을 하고 그 당시에 또 여러 가지 코로나 그 당시 전국에서 가급적이면 또 비대면을 하라는 근거 사항도 있었습니다. 시장님이 문화에 정결 사항이 이래 많은데 그 중에서 5개가 딱 정결 사항이 있습니다. 이사장님 정결 사항이에요. 네네네. 그 중에서 대표이사나 본부장의 채용 문제는 이사장이 정결을 해야 됩니다. 이런 아십니까? 큰 결정은 정결 사항이고요. 예. 안에 디테일한 운영은 그까지 안에 디테일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는 또 운영하는 큰 방향에 대한 결정은 제가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그 안에 운영하는 데 대한 세부적인 하나하나까지를 그 다음에 시장이 결정하고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럼 이 정결 규정을 왜 만들었습니까? 정결 규정 하나도 위배된 게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래 대표나 본부장의 신규 채용에 대해서는 이사장 정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같이 비대면을 하게 되는 상황이 만약에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시장님이 정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밑에 사람들이 아무 때나 쭉쭉쭉 해가지고 만들어서 해서 그걸 했다 하면은 공정성이 담보가 됩니까? 그 대면까지를 전반적으로 그 안에 서류에 이제 그 안에 크게 결정이 되어 있었다라면 그거는 그걸 지켜야 되는 거고요. 그게 없다면 어느 정도 또 인사 담당자들의 실무적 재량권이 있는 겁니다. 시장님, 팬데믹 상황이었습니다. 국가적으로 재난이 되고 세계가 재난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지금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두리뭉실이 아니고 내가 해야 될 정결권을 남이 했다고 하면 그게 서류가 인정이 됩니까? 그게 아니고 정결권을 제가 정결 그대로 했고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큰 의사결정에 관계되는 것은 당연히 시장이 했고 그 안에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것들은 여기에 시장님이 정결사항을 그 안에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대면으로 했을 경우는 탈락한다면 탈락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안 오는 거에 대해서는 탈락을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 오는 건 아니라 안 오는 게 그 비대면으로 결정을 하면 그건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13일 날 이거를 지금 이제 만들었어요. 그 이게 시장님 정결사항입니다. 아니 안에 아닙니까? 세부 사항은 시장님 아까 잠시만요. 정결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안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니 이게 시장님 정결사항입니까? 아닙니까? 그 안에 세부 시행은 제 정결 사항이 아닙니다. 세부든 내부든 간에 정결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세부 디테일한 거 안에 한 것들은 그 안에 여러 가지 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하는 일들이요. 그 위에 어떤 거는 뭐 과정 정결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거는 국장 정결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실무 담당자의 전화 확인으로서 결정할 수 이게 정결 규정입니다. 물론 정결 규정에 이 서류는 자, 제가 시장님이 얘기했습니다. 정결하도록 되어 있는 정결 규정에서 정한 원칙을 위배했다면 그거는 이 하위에 되어 있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 위배됐죠. 그러면 아까 이 얘기했잖아요. 서류가 나오고 난 다음에 서류의 앞뒤 서류에 15일자에 고시 공고를 다시 합니다. 면접자를 언제 온다고 합니다. 그럼 15일자이라도 최소한 비대면에 대해서 고시 공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크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큰 기본 방향을 정하는 거에 다르게 그 밑에 하위에 어떤 일을 했다면 그건 문제가 됩니다. 근데 그 안에 크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그리고 일반 통상적인 관례에 의해서 큰 문제가 없다면 통상적인 관례가 아무 때나 하는 그 본부장입니까? 아무 때나 만드는 게 그런 게 대표이사를 아니고요. 아무 때나 하는 게 그겁니까? 그런 절차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서류가 있고요.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그 위임 정결에 대한 다음 결정과 그 하위에 대한 일에 대한 그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최소한요, 내가 정결을, 내 견안을 갖다가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노를 하셔야 됩니다. 내 정결권인데 밑에 부하 직원이 내를 속인 거예요. 최소한의 내 권한은 내가 챙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갖다가 밑에 부하 직원이 했는데 그래 괜찮다. 잘했다. 그러면 최소한
짜맞추기라도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3일자에 이분은 14일자에 코로나를 알린 겁니다. 그런데 13일자에 이걸 서류를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게 인정이 됩니까? 그런데 최소한 잘했다 치자고요. 그러면 15일자에 고시공고를 할 때는 그 내용이 들어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 아까 선우하고 13일, 14일 그 정확한 날짜는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사전에 그런 결정을 함에 있어 가지고 그 원래 기본 계획을 결제 받을 때 그 범위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그 하위 또 정결권자들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 비대면을 했다는 이거 서류가 13일자는 조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검찰에 고발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 내부적으로 검찰 고발 고소 이게 우리 능사는 아니고 행정적으로도 시장님이 얼마든지 못하시면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돼서 서류가 조작이 되었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밑에서 시장님의 권한을 갖다가 밑에 부하 직원이 아무 때나 작성을 하는 겁니다. 눈 가리는 겁니다. 당시에 큰 어떤 흐름상에 보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는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공정상의 문제입니다. 다른 후보자들이 있는데 그 후보자들하고 공정한, 아까 전에도 구전등 의원이 말한 공정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똑같은 조건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분들은 돈을 내어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자가 있다면은 본부장 자격이 없는 사람을 본부장으로 맡긴 겁니다. 그래서 시민의 혈세로 급여를 지급했고 복지를 지급했습니다. 이 부분은 검증을 받아서 이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시켜야 됩니다. 시민의 혈세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 임용이 됐다면 그거는 검토를 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한번 해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시장님 감사관이 있으니까 밑에. 이제 감사도 하겠지, 한번 보기는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얼마든지 또 그 일반 상식적 눈으로 보더라도 다 결정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은 굳이 감사까지 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보는 거는 이 서류도 보면은 이 당시에 있던 분들은 지금 현재 구청장으로 가신 분, 그리고 지금 임용균 대표가 떠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류가 만들다 보니까 이 사인이 조금 조잡합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이 서류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인을 한번 검찰에 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면은 이게 대한 책임은 분명히 지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코로나19라는 그 시대적 상황하고 또 인사의 일반적인 어떤 그 법과 원칙에 따르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다르게 보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다르게 볼 수 있지만 경상남도에서는요, 이런 인사를 갖다가 고시 공고할 때는 비대면에 대한 공고가 있어요. 내용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공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따라야 되고요. 공고가 아닐 때에는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고시 공고가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위배했기 때문에 이거는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대면으로는 해서는 안 되고 그렇다면 거기 공고가 됐다면 당연히 그거는 무효가 되겠죠. 근데 그런 게 없다면 얼마든지 또 실무 재량권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료 12번입니다. 시장님께서 선거에 들어오실 때 품격 도시를 높이기 위해서 아레나 사업을 공약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아레나 사업을 어떤 사업입니까? 여러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좌석은 몇만 석입니까? 꽤 많습니다. 한 10,000석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될 겁니다. 2만 석입니다. 네네. 금액은 얼마입니까? 금액은 저는 모든 게 이제 사업을 이게 디벨롭 시켜 나갈 때에 처음에는 어떤 큰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는 이에 대한 기획을 하고 안에 이제 금액에 대한 추정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예산에 대한 게 투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 마침 이제 예산이 얼마 소요될 거라 파악이 됩니다. 대개는 공약할 때는
거의 모든 공약이 마찬가지입니다. 대략 추정치로 얘기하는 거고 그게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 이게 공약이 지금 이제 추진이 됩니까? 공약은 원래 저 공약을 추진하려고 그랬고 그 뒤에 또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께서 이 유사한 예산을 또 많이 따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사업이 일부 이제 중복성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대체제로서의 충분한 그 검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지금 변경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레나 사업은요, 우리 여기에 젊은이들이 가장 환호하는 사업이고, 이 아레나 사업은 미국에서 부산을 지금 이제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은 아레나 사업은 우리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시장님이 공약이 파기된 거나 같은 거 아닙니까? 공약의 파기라기보다 큰 그 정신은 계속 살아있는 거고요. 그 뒤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국회의원이 또 그 당시 예산을 별도로 또 5억을 따온 거고 안에 내용이 상당 부분 공론과 관계되고 대중에 관계되는 그 공통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약간 그 변경을 시킬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 몇 석입니까? 아마 그거는 이 정부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이제 픽스되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추어서 그 설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그 객석 숫자는 이제 좀 줄어들겠죠. 줄어들어도 너무 줄어듭니다. 10분의 1입니다. 3,000석입니다. 그럼 이게 공약이 된 겁니까? 우리 지금 이제 야구장도 3,000석 넘어요. 근데 그 공약이라는 게 여러 가지 또 시대 상황에 맞도록 늘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일이라는 처음 해보는 프로젝트는 늘 시대 상황에 맞도록 또 좀 변경해 가는 게 또 제대로 된 프로젝트 관리하는 방법론입니다. 그 최소한 이게 시민들이 마산 쪽에서 어떤 시민이라든지 젊은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호응을 했을 건데 지금 이렇게 상실감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이거는 이런 상황 때문에 파기를 해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파기는 아니고 정신은 계속 살아있는 거고요. 앞으로 변경에 대한 거는 마산 하포구 주민이라든지 주민들 상대로 해서 더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설득을 하시고 그 마산 주민뿐만이 아니고 이 아레나라는 사업에는요 젊은이들이 더 열광하는 그런 문화를 같이 공유하는 이런 하나의 장이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맨날 우리 창원에서 사람들이 떠나간다, 청년이 떠나간다는데 떠나가는데 잡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시장님 공약 중에 있는 공약이었거든요. 그 공약이 지금 현재 뭐 시장님이 인정 안 하지만 뭐 이렇게 없어졌다면 최소한 나와서 한 번 정도는 이게 내가 이 공약이 이렇지만도 이렇게 하겠다는 설명 정도는 있고 하나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존경하는 정순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청년을 생각하고 문화를 또 좀 중시하는 그런 것들은 계속 견제해가면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 번 정도 놓으셔가지고 좀 말씀은 한번 해주십시오. 사과를 하시든 아니면 대체를 이야기를 하시든. 그럼 시장님, 진해군항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진해군항제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그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항상 그 뒤에 그 교훈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많이 발견이 되고 또 내년에 한다 하더라도 또 개선돼야 될 점 발견이 되고 계속 이렇게 하나하나 그때 나왔던 것들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게 하나의 큰 프로젝트를 생각하고 군항제 역시 지금 그렇게 보면 여러 가지 기획 단계에서부터 또 집행 단계 여러 가지 각 단계마다 좀 아쉬웠던 구간들은 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에 보조금 단체가 영리 단체입니까? 비영리 단체입니까? 이순신 장군 선양에는 비영리 단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가 계약을 할 때 무엇을 했느냐면은 부가가치세를 받았거든요. 그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부가가치세를 받았다고요? 부가가치세요. 비영리 단체가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는 비영리 단체가 저거를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부가가치세를 받았다고요? 예. 좀 실제로 지금 부가가치를 받았다. 세금을 받는 데는 아닌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부가가치세는 금액의 10%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고시공고에 떠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돈을 받았다면은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원시에서. 그거는 확인을 해서 부가가치를 받았다면 그에 합당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가가치세는 누구 겁니까? 세금은 정부 겁니다. 국세청. 예.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계약을 한 사람이 다시 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가 부가가치세 세금에 등록을 못 한다면은 이 부가가치세를 다시 계약자들한테 내줘야 되는 게 그 세금 관계는 제가 전문가가 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그 세정가하고 상의를 해서 거기에 합당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하십시오.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청년도 그렇고 거기 계약된 사람들이 많이 억울해하고 힘들어합니다. 네네,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이번 군항제 축제의 자금에 대해서 시보조도 나갔고 그 자부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부담이 개념은 어떤 게 자부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부담은 일단 뭐 매칭 펀드를 뭐 자부담으로도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에 그 여러 가지 또 관련 규정에 보면 그 자금 자체 판단에 따라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자체 판단이 아니고 자부담이나 창원시에서 자부담을 시킬 때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꾸만 두리뭉실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 창원시는 자부담은 이게 자부담이라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자부담이 본인이 직접 내는 경우도 있고 또는 뭐 어떤 수익 사업으로 가지고 대체하는 경우도 있고 뭐 두 가지 경우가 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번에 이 정산을 하실 때 시의원 그리고 감사관, 공인회계사 그리고 공무원을 해서 이 사자가 자금 정산을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떳떳하시면 뭐 정산은 해야 됩니다. 원래 모든 것들은 그 우리 결산에 있는 것처럼 모든 자금에 대한 거는 다 정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이 끝난 이후 그리고 또 이게 계약 기간을 제가 언제까지 되는 연말까지 되는 건 모르겠는데 그 사항을 보고 마지막 끝나고 난 이후에는 그에 대한 자금에 대한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민의 궁금증을 위해 본 의원의 질의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창원시 의회에서는 여야가 함께 존재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여야의 아우르는 시정, 소통하는 시정을 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좀